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순간 대응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사고가 잦아 안전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주 전북 혁신도시에서 입주식을 엽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건과 과제를 점검합니다. 15년 전 있었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불복하면서 비판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농어촌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나이 든 노인들이 다루다 보니 민첩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위험 상황의 대응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흙바닥에 노인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갯벌로 일을 나가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 2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경운기를 운전한 사람은 78살 윤모 할아버지. 경사진 커브길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74살 김모 할머니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 농어촌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13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부주의나 운전 미숙 등이 대부분인데 농촌의 인구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전자 상당수가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농민들이어서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 등을 삼가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시대 개막을 앞두고 준비한 연속기획입니다. 이번 주에 청사 이전식을 여는 국민연금은 내년에 기금운용본부까지 옮겨지면 전북도청과 맞먹는 10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단 전체 7,000명 가운데 본사로 추가 이전을 할 수 있는 숨은 인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남부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 헬렌. 1970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정책적으로 이전되면서 도시는 활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수요 증가로 직원 500명으로 시작한 공단은 3,000명이 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More or less 3,000 people. Most of them are administrators and ICT professionals. 본사 직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연금 상담과 수령 업무를 도와주는 전화 상담원 같은 직원들이 대거 늘었기 때문. 국민연금 전북본사도 현재 직원이 700명에 달해 적지는 않지만 직원이 300명인 콜센터가 서울 등 5대 도시에서 아직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업무가 최근 공단 사무로 추가되면서 직원 200명이 일하는 장애심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역시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문의사도 600여 명에 달해 지역 의료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지역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 심사위원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단 직원은 무려 7,000여 명. 전화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네덜란드처럼 본사로 인력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아 꾸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고질 체납으로 전라북도 지방세 수입에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액은 16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125억 원이 체납 처리됐습니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징수유예나 행방불명 등을 제외한 고질 체납 비율이 84억 원, 67%에 달해 채권 확보와 재산 조회 등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주택의 경우 6.3%, 온실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보험료의 65%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재해 위험지역 거주민 등을 상대로 우선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정가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안을 얼마나 잘 실행해내느냐가 지역 정치 변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년이 앞으로 당비 대납을 통한 이른바 종이당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를 설치해 당비 대납 감시를 강화하고 어길 경우 당직 정지는 물론 공천 불이익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부터는 당비를 연 6회 이상 납부해야 선거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새정년의 당원수가 급증했던 도내에서도 민심을 왜곡했던 관행이 사라질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있는 분의 공천 과정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부터는 당에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무늬만 권리당원들이 수가 많이 줄겠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제외한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넘어옵니다. 그전에는 시도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최고위원회가 공천자를 확정했지만 이제는 시도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당에다가 이제 권한을 대폭 주는 건데 도당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패권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공정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혁신 성공 여부는 실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절대 우위인 새정년이 바닥 정치 풍토를 바꿔내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광주, 전남과 공동으로 그동안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의 정확한 공개와 진상조사, 방사능 방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최근 한빛원전 5기의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용접 부위 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북 지역 무역 수지가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군산세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출은 42억 3,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0.8% 증가했고 수입은 21억 9,500만 달러로 1.7% 감소했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자동차, 화공품, 기계류 순이었으며 지역별 수출액은 동남아와 중국, 수입액은 중국과 EU 순이었습니다. 진범 논란을 겪고 있는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글이 빗받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지만 며칠 남지 않은 공소시효 탓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옥살이 여부만 가려질 듯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영등동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경찰은 당시 15살이던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 씨는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가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지만 수사는 유야무야됐습니다. 출소한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재심, 즉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재심 여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재항고로 기각할 경우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이와 별도로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9일까지 검찰과 경찰이 최 씨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사건은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됐든 돌아가신 택시기사분과 그 유족들인데 그분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는 책임자 처벌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의글이 폭주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근무 시간에 도박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도박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전주 효자동의 한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와 진안경찰서 소속 B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진술과 사진 등을 종합해 이들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군청공사와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완주군수 예비후보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완주군이 발주하는 상수도와 조경공사 등을 수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이 적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들의 복지 기준선 설정을 위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전주 비전대 산학협력단의 용역 실행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복지 기준선 설정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완주군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각계의 복지 욕구와 소득 수준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 기준선 설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복지 기준선 실행 용역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완주 국민의 복지 기준선 설정으로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231억 원을 투자해 금마면 기항리와 용순리 일대 10만 8천여 제곱미터 전통 음식점과 광장,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관광 기반 시설을 201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안고원의 대표적 여름 과일인 진안수박이 본격 출하됩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고원 수박은 준고랭지인 해발 350m 이상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고 씹는 맛이 독특해 오래전부터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 하나크로의 매장에 약 1,500톤, 좀 50% 정도 출하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홈플러스에 한 600톤, 그다음에 롯데마트에 한 600톤, 나머지 한 500톤 정도는 도매시장 쪽으로 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 고창군 지회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지도자 교육에 나섰습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노인들이 초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역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녹음 공간이 부족한 전주 덕진공원에 테마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덕진연못과 전북대 학군단, 건지산 산책로에 소나무 등 2만 4천 그루를 심어 테마숲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송제와 대지마을까지 건지산 산책로에는 산딸나무와 산철쭉을 심어 그린 터널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은퇴 설계 마케팅 촉진에 나섭니다. 서신동과 아중 등 관내 6개 지점에 은퇴 설계 전문가가 상근하며 전용 통장 발급을 비롯해 연금과 예금 신용카드 등 은퇴 관련 5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상담 활동을 벌입니다. 또한 비재무 부문을 총괄하는 은퇴 설계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로밍 부가 서비스를 일제히 강화하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LGU+,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는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속한 분실 신고로 과도한 비용을 줄여주거나 해외 로밍 요금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맞춤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주 한지박물관에서 제14회
가나자와 전통공예 교류전을 엽니다. 동북아 시원 문명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산을 주제로 한 임대준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이 전주 갤러리 수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은 오는 26일까지 코믹 스릴러 연극 더 캣을 선보입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이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전북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오늘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시청 서문 옆 광장에서 자매도시인 경북 김천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익산시 영등동 시민공원 옆에 자리한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내일 직업교육훈련 수료식과 미니 취업박람회를 여성문화관에서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답사 프로그램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 참가자를 오늘부터 나흘간 접수받습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